귀와 눈과 손을 모두 활용해서 임시치아 교합점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집에서 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일상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치과 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우리가 임시치아 높이를 볼 때입니다. 임시치아 교합 맞추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총 4단계로 볼 건데, 첫 번째는 교합지가 닿는 부분을 분명히 삭제를 해줬는데 임시치아에 구멍이 뚫려버리는 경우, 그리고 구멍 뚫린 임시치아를 끼웠는데도 환자분이 여전히 높다고 하는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임시치아를 환자 구강 내에 끼웠을 때 환자분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임시치아 교합이 닿는지 안 닿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환자분 구강 내에 있는 임시치아가 높은지 낮은지를 손을 활용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임시치아를 어느 정도 삭제를 해줘야 되는지, 필요한 삭제량의 감을 교합지로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교합 보는 방법 역시 좀 참고용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임상에서 사용하시면 기존에 알았던 방식보다 좀 새로운 방식일 수 있어요. 새로운 방식일 수 있는데, 우리 치과위생사들은 임상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고 참고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또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임시치아가 구멍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계속 높다고 하는 경우, 도대체 교합지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한번 모델을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을 위해서 석고 모델과 교합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치아를 처음 만들었을 때 교합지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교합지가 많이 닿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임시치아를 끼우고, 이 행동을 반복했을 뿐인데 분명히 교합지가 찍히는 부분만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치아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맨 먼저 바이트 임프레션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바이트 임프레션을 확인을 했을 때 그 높이가 너무 얇아서, 정말 프랩된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시치아를 매우 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치아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위아래 높이가 안 나오는 거라면, 그때는 원장님께서 지대치를 프랩을 좀 더 하셔야 돼요. 근데 바이트 임프레션을 확인했는데 바이트 임프레션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대치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잘 나와요. 그런데 임시치아는 구멍이 났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부위를 삭제했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우리는 분명 교합지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임시치아에 교합지가 많이 찍힌 부분을 삭제했을 뿐인데 임시치아에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는 이 교합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을 일부러 이렇게 2개가 연달아 프랩이 된 모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교합지에 속고 있는다는 말씀은 이 석고 모델에 교합지를 좀 찍어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모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5번과 6번은 전혀 상악 모델에 닿지 않죠. 7번과 4번만 어느 정도 치아가 물리게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아래를 한번 교합지로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찍어 봤고, 그 다음에 석고 모델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번과 6번은 닿는 치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어요. 그런데 교합지에 물린 자국을 보면, 물론 여기 닿는 7번, 4번은 교합점들이 분명히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6번 버컬, 5번 버컬 역시 교합지가 찍힌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교합지는 먹지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닿는 포인트들이 찍혀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많이 닿는 부위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지만,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교합지가 묻어나는 점들도 분명히 생겨나요. 교합지가 스치기만 해도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혀에 닿거나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합지를 꽉꽉꽉 물어보라고도 하고 지글지글 갈아보라고도 하는데, 이때 교합지가 묻어나는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아래가 닿지도 않았는데 교합지가 묻어날 수가 있어요. 임시치아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교합지의 먹지가 스치기만 해도 좀 더 선명하게 찍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닿지도 않은 부위가 교합지에 계속 찍히게 되는 경우, 그 교합지에 속아서 우리가 임시치아의 엉뚱한 부분을 깎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시치아를 만들고 교합지를 물려드리기 전에 치아가 구강 내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닿는지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합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좀 높이를 높게 조절을 해온 임시치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부위가 많이 닿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죠. 교합지를 믿기 전에 이렇게 딱 물었을 때 임시치아의 높이가 높은 곳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먼저 해보고, 많이 닿는 부위를 계속 좀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미세한 부위를 잘 못 찾겠다 했을 때는 교합지를 사용해서 미세한 부위를 조절을 해주는 게 오히려 높이를 맞추는 데는 좀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임시치아 높이 체크하는 방법. 제가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거는 교합지를 사용하기 전에 환자분 구강 내에 그냥 끼우기만 하고, 교합지를 사용하기 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맨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귀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우리 그냥 치아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치아가 전체가 골고루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저는 임상에서 선생님들께 귀를 활용하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교합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임시치아를 빼고 이 상태에서 교합기에 닿는 소리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교합기도 소리가 들리죠. 골고루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런데 임시치아를 이렇게 딱 끼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요거는 일부러 조금 높게 만들어 온 임시치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걸 끼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위아래를 딱딱 물어볼게요. 소리 차이 들리시나요? 임시치아만 닿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건 환자의 구강 내에 끼웠을 때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입 안에서는 교합력이 치아에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딱 소리내서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 전체 치아가 닿는 소리가 들릴 거고요. 임시치아를 딱 끼웠을 때 딱딱 물어보세요 했을 때 이런 투박한 소리, 하나만 닿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임시치아가 높아서 그 부위만 닿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임시치아를 입안에 끼웠는데 전체적으로 고르게 물리는 소리가 잘 났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물리는 소리가 잘 났는데 환자분께서 마취를 해서 높이의 감을 잘 모르실 때는 그냥 무조건 높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마취가 돼서 제가 높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소리로 들었을 때 치아 전체가 고르게 물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면은 그땐 교합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심스탁 정도 사용하셔서, 심스탁이 주변 치아에 잘 물린다면 임시치아가 높지 않은 상태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손으로 많이 닿는 임시치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제가 주로 전치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전치부가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이 11번을 환자분이 프랩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11번의 높이를 봐야 한다. 그러면 임시치아를 11번에 끼우고 그 다음에 11번 위에 손을 가져다 댑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환자분께 물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딱딱딱 물겠죠. 그럴 때 임시치아가 높으면 주변 치아에서는 진동이 안 느껴지는데 이 11번 치아에서는 많은 진동이 느껴져요. 자, 하나만 댔을 때는 잘 모르겠다. 그럼 옆에 치아도 같이 대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2개 정도 주변 치아에 갖다 대고 다시 물어보세요 했을 때 옆에서 진동이 안 느껴지고 11번에서만 진동이 느껴진다. 그럼 11번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그때 다시 임시치아가 물린 정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빼서 많이 닿는 부위를 삭제를 해주고 다시 처음에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이건 구치부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 15번을 프랩을 했다. 그래서 15번에 임시치아를 끼웠다.
이럴 경우 이렇게 감싸서 환자분께 딱딱딱 물어보라고 말씀드리면 높은 임시치아 부위에서 진동이 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럼 이 15번이 훨씬 높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교합이 많이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꺼내서 임시치아를 삭제해주고 다시 미세한 부분은 교합지로 찾아 나가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임시치아를 삭제해줘야 되는 양을 잘 모를 때, 임시치아가 눈으로 봤을 때도 주변 치아가 어느 정도 높이가 맞는 것 같고 임시치아의 특정한 부위가 닿아서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게 몇 미리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치과에서는 보통 이렇게 얇은 교합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덴처를 보기 위해서 이런 두꺼운 교합지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두꺼운 교합지를 이런 식으로 2겹 내지는 4겹 이용해서 홀더에 끼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임시치아를 끼운 상태로, 이거는 지금 많이 높아서 이것도 빠지기는 할 건데, 자, 이렇게 임시치아를 끼운 상태에서 환자분께 물어보라고 했을 때 꽉 물면 이게 안 빠진다. 그렇다면 이 내장보다 얇은 두께만 삭제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임시치아에서. 지금은 임시치아가 좀 많이 높으니까 안 물릴 때까지 제가 한번 접어볼게요. 4겹에서 다시 접으면 8겹이겠죠? 8겹의 교합지, 이만큼의 두께를 한번 물려볼게요. 꽉 물었을 때 교합지가 어느 정도 걸리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죠. 그럼 요 8장의 두께보다 임시치아 높은 두께가 조금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만큼의 임시치아 두께를 우리는 삭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눈으로 봤을 때도 주변 치아가 많이 떠 있죠. 그래서 이 주변 치아들이 정상 자리로 내려올 때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교합지를 이런 식으로 접어서 2겹보다 높은지 4겹보다 높은지 이 두꺼운 교합지를 이용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삭제를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삭제량을 알게 되면 임시치아를 삭제할 때 임시치아에 구멍이 날 때까지 삭제를 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시치아 높이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나열해드린 방법은 제가 여러 군데 치과를 옮기면서 원장님들이 크라운 높이를 보실 때 했던 방법들을 임시치아 만들 때 좀 가져와서 활용을 해본 것들이에요. 요약해보자면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촉감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합지를 가지고 확인해보고, 임시치아를 만드는데 단순히 그냥 교합지 물렸다가 삭제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귀와 눈과 손을 모두 활용해서 임시치아 교합점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 방법으로 했더니 교합점 찾는 게 좀 쉽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임상에 가져가셔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